이제 우측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사이에 날 바뀌기 전이에요. 12월 3일 23시 50분경에 국방부 장관이 곽 사령관에게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707 특수임무단 대기하고 있던 병력 101명이 추가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헬기 12대 분승해서 날 바뀌고 00시 48분부터 01시 78분까지 경내에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와 있던 증인부대하고 합류를 하죠. 사실 저는 철수 지시 있을 때까지 저희 부대 추가 병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합류한 거는 그럼 언제 하셨어요? 언제 제가 인지하셨어요? 철수할 때 네. 왔다는 걸 인지를 했고 네. 그 인원들이 마지막에 도착한 인원은 01시 18분에 착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철수를 했고 처음에 도착한 헬기 3대 정도 인원만 정문까지 오긴 왔는데 도착했을 때 먼저 와 있던 그 96명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지금 몸싸움 치열한데 야간 감시 장비하고 지금 총하고 다 뺏으려고 해서 네. 야간 감시 장비는 좀 그랬죠. 떼고 그런 와라 얘기도 해서 하셨죠. 그런 행동하는 과정에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추가 투입 지시가 내려온 것은 먼저 도착해 있던 증인이 지휘하던 그 부대원들 그 병력만으로는 원래 계획했던 이게 의사당 봉쇄하는 작업이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투입 지시가 된 거죠. 사령관이 지시했는데 그 배경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검찰에서 얘기하실 때는 그 부분도 얘기를 하셨던데요. 추가 투입한 이유가 사실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사본을 요청했는데 다시 받지는 못했고 검찰에서 얘기할 때는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나는 대로 솔직히 답변했습니다. 네. 국회에 출동된 부대가 증인이 지휘하는 707 특임단하고 그다음에 1공수 여단부대 대원들도 국회로 왔죠. 제가 철수할 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출발할 때는 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안 만났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1여단 인원들이 담을 넘고 와서 저희 부대원이 있는 정문에서 저희 3지역 대장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서 3지역 대장 안내를 받아서 후문 쪽으로 진입하려고 후문으로 갔다고 확인했습니다. 1공수 쪽 대원들도 일부는 의사당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모르셨다고요? 제가 인지한 거는 1공수는 40여 명이 예. 대대장 통제하에 예. 후문으로 이동했고 후문으로. 후문에서 일부가 네. 후문이 이제 바깥쪽은 자동문이고 안쪽이 여닫이 문이지 않습니까? 그 안쪽까지 일부가 들어갔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안 들어간 걸로 이렇게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종료되고 저희 쪽이 아니고 후문 네. 쪽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사당 안에서 그 1공수 부대원들하고 증인 부대하고 합류하거나 조우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이제 남겨둔 후문을 지키고 있던 12명은 조우를 했겠지만 네. 1여단을 돕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 출동할 때는 이게 봉쇄한다는 의미를 외부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도록 통제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군인은 상식적으로 이제 봉쇄나 뭐 확보를 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 이후에 뭐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나갈 것이고 아니면 필요하면 안에 있는 사람을 뭐 나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 지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인지하고 가셨더라도 현장에 가보니까 바깥에도 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예.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추가 지시를 받았습니까? 제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 네. 받았습니다. 아이고 일단 뭐 소수지만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셨는데 네, 보고는 계속 했습니다. 예. 정문에 와 보니까 밖에 사람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이제 몸싸움 할 때도 안쪽에도 지금 뭐 사람들이 수백 명 있는 것 같다. 그 보고는 추가 계속- 지시를 요청을 했겠죠, 그죠? 그런 아니, 근데 상황이면 요청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는 봤을 것 같은데. 아니, 확보가 되면 물어보지만 네. 확보가 제가 이제 끝날 때까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는 물어보지도 그러면 않았고 그 상황에서 확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문을 저희가 통제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사실. 정문. 만약에 정문이 아무도 안 계셨다면
후문처럼 한 10명 정도 세워놓고 제가 사령관 전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시 받았을 텐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출동할 때 대원들한테 케이블 타이 휴대하게 하셨잖아요. 케이블 타이는 저희가 이제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그 케이블 이날은 타이로 제가 처음에 계획하셨던 정문 통제가 확보가 되면 네, 거기로 사람들 뭐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그 그 문을 목적이 아닙니다. 묶는 용도로 가져가셨던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했고 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예,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본 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유리창 깨고 그렇게 들어간 이유도 증인은 그 당시에 목표는 네, 정문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으로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시려고 했겠네요. 정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사실. 가셨어요? 예, 그래서 입구에 있는 그 유리문 있는지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유리문이 있었고 안쪽으로 장애물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문 깨기 전에 사령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문에서 대치하고 뭐 통화는 이동하고 하는 과정에 예, 19 그때, 통화를 했습니다. 예, 계속 박 했습니다. 사령관이 사람이 다치지 않게 건물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00시 17분 통화에서 지시를 받은 겁니다. 네. 박 사령관이 뭐 창문 깨고 이런 구체적인 없습니다. 방법까지 얘기한 건 창문은 아니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열려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급해서 제가 한번 깨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일공수여단 부대원들 중에 후문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 나중에라도 확인해 보시니까 몇 명쯤 들어왔다 그래요? 40명이 좀 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대대장 등 40여 명이 담을 넘었다고 들었고 후문에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공소장 한번 보신 적 있다 그랬죠? 네, 못 들었습니다. 박 사령관 공소장 네, 보신 적 있죠? 언론에서 예. 봤습니다. 네. 거기 보면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57분 사이에 증인과 일여단장 이상현에게 곽 사령관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네.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나옵니다. 곽 사령관이. 근데 증인이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받았거나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 보시니까 네.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한 거는 맞던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가 3번에 걸쳐서 나간 전달 사항입니다. 네. 제가 파악한 거는. 그리고 이제 저의 사항은 TV로 보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테이저건의 공포탄 부분은 공소장 내용과 유사합니다. 네. 제가 건물 밖에 있을 때 네. 사령관께서 말씀하셔서 재현된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아니, 거기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증인이 직접 뭐 전화로 통화 지시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여기 지금 상대방으로 네. 이상현 일여단도 있으니까요. 아, 이상현 여단한테 지시한 부분도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실시간으로 증인이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상황을 공유를 해보니까 공유는 안 했고, 예, 나중에 그 일여단장과 일대대장이 통화한 내용이 검찰에 그러니까요. 그대로 제출됐고 네, 네. 그게 워딩돼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니까 확인했습니다.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더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는 그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생략하고요. 나항은 지금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항도 나온 얘기여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진술조서 검찰을 보면 150명이 무슨 숫자인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몰랐다고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는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네. 증인은 이 야심한 시각에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지시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는데 네.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 추측을 했고 네. 근데 예,
가서 보니까 끝나고 사람들이 와서 많았잖아요. 끝나서 와서 보니까 저희를 네. 저지하려고 모인 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예. 시민들은 그렇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사실 저는 뭐 만나지 않았으니까 네. 제가 부딪힌 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튜브나 방송 관련된 사람이 꽤 많았고 그리고 이제 민간인으로 보이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정문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안에 유리창 깨고 들어가셨잖아요. 네. 들어가셔서 실제로 의사당 안에도 뭐 보좌관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제가 뭐 제대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고 됐어요. 예. 첫 번째 국회 그 본회의장에 예. 의원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거는 그때 실시간으로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파악이 안 저는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TV를 뭐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0017분의 인원을 빼고 다른 출입문을 찾는 과정에서 그 정문 출입문 오른쪽 편에 불 켜진 방에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서 TV 보는 사람을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